예,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아닙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5, 6월 달에 우리 안내대로 수요일 날 문학 기출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문학 기출할 때 여러분 기본적인 교재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이거는 한번 줬었죠. 자, 이건 이제 여러분 뭐예요? 공략집에 있는 건데, 그렇죠. 문학 여러분 성취 요소를 재구성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공략집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 여러분 교육과정 해설서 성취 요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책을 같이 함께 여러분 이제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다음 요걸 이제 보도 되죠. 문학은 성취 기준 요소를 보면서 진행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요 책을 이제 연도별로 된 걸 여러분 뭐다? 내용별로 재구성한 거죠. 여러분 예전에 한번 줬죠. 3월 달에 그죠. 그걸 이제 다시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일단은 요걸 한번 펼쳐 놔놓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그다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 공략집에 보면은 요걸 가져와도 좋고 여러분이 이제 1, 2월 달에 여러분 문학 총론을 한 걸 해도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문학을 하는데 그걸 여러분 보면은 이제 안내된 여러분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왜 이게 필요하냐 이런 걸 이제 조금 보면 되죠. 이거는 뭐 1년 연중 교재니까 이제 여러분 2차에도 이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중 교재라 그랬죠. 그렇죠. 항상 요게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며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 할 때는 요 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해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하는 요 교재입니다. 이게 이제 기출 교재가 되죠. 아마 여러분 기출을 이제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이제 기출이 나왔을 때는 2018학년도까지 돼 있는 기출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보면은 문제 유형별로 출제가 돼 가지고 요걸 재구성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갈래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선생님이 조금 심의를 기울인 게 바로 여러분 책 제일 앞을 한번 봅시다. 목차를 한번 보세요. 목차를 보면은 첫 페이지에 보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임용 수능 기출 고전 여러 개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전 시가 운문에서 보면은 이제 제일 왼쪽이 바로 임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고전인 운문하고 산문이 돼 있죠. 실제로 이 작품들을 여러분 크로스로 좀 보면은 이게 왜 이제 이걸 좀 봐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임용이든 수능이든 출제 기간이 같습니다. 출제 교수가 같아요. 그렇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여러분 작품의 범위가 수능하고 임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이제 우리가 볼 때에 바로 이런 작품들을 조금 예측을 하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 출제된 연도 작품이 바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다루어지는 작품들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임용도 출제된다는 걸 좀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고 쌤이 이제 현대문학 할 때 이제 현대문학을 다시 보겠습니다. 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만드는 목차가 바로 뭐 뒤에 고전 운문 문제 목차가 있죠. 갈래별 목차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다 4쪽에 보면은 기출 목록 고전 운문이 있죠. 바로 고전 운문에 보면은 뭐가 돼 있어요? 고대 가요부터 많은 거에 쭉 갈래별, 제일 원쪽이 갈래별로 돼 있죠. 문학은 항상 갈래별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래별로. 그래서 갈래별 작품을 출제된 작품을 쭉 적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예요? 특정 갈래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상가에서 우리가 고대 가요는 구지가, 공무다가, 황조가 이렇게 해가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출제된 게 뭐예요? 구지가와 공무다가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류 기준을 보면서 문학사에서 배운 거 알겠처럼 바로 뭐예요? 집단 서사에서 개인 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집단 서사 노래 하나 개인 서정 노래 하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요 왜 이제 이 공략집을 가져오라느냐면은 전체 작품의 개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전체 개수. 그러면 이제 전체 작품 개수 중에서 그 작품이 출제되는 빈도가 높은 작품이 뭐냐를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연도별로 쭉 하니까 이제 금방 눈에 띄죠. 많이 출제된 작품들이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될 게 2014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작년까지가 이제 우리가 뭐다? 서다평이 되겠죠. 그죠? 서다평. 그러면 이 서다평 안에 출제된 작품이 똑같은 작품이 출제될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임용에서 97년부터 만다 바로 2013학년도까지 97학년도부터 임용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2097학년부터 이제 우리가 2013학년도까지 출제된 작품들 이제 빈도가 쭉 나와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보세요. 사구천원 보면은 네 작품이 있는데 그랬잖아요. 도솔가와 서동요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도솔가는 출제가 됐었으니까 18학년도에 그러면은 우리가 한가의 사구체를 공부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작품이 서동요라는 겁니다. 그렇죠? 서동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이제 하면 됩니다. 그렇죠. 헌화가라든지 풍요라든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자 이런 뜻입니다. 알겠지? 목록을 보면은 작품의 중요도가 눈에 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작품의 개수를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향가가 8, 9채는 여러분 많아 처용가고 모죽질환가가 있는데 출제된 게 10학년이니까 처용가가 많이 출제이 되니까 모죽질환가부터 처용가를 우선수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부 다 하면은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으면은 뭘 하면 된다? 전체 작품을 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체를 완벽하게 소화를 못 시킨다면은 뭐다? 바로 프로테이지를 정해라 그랬죠. 30%든 50%든 60%든.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이제 향가의 8구째 향가를 50%만 한다. 이러면은 뭐가? 처용가를 완벽하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죽질환가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19채도 보면은 바로 보세요. 뭐가? 안민가, 제망매가, 그 다음에 원앙생가, 해성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안민가는 출제가 됐으니까 우리는 뭐를 먼저 한다? 제망매가를 먼저 한다는 겁니다. 해성가를 이제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망매가를 하면은 창기파는가는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절로. 그러면 해성가를 이제 우리 하고 원앙생가를 해버리면은 도천수 대비가는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그러면 이제 출제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제망매가를 출제하면 창기파랑가하고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많은 게 해성가를 하면은 그렇잖아요. 원가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잖아요. 원가. 그렇죠. 물론 이제 또 이제 주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은 게 원앙생가를 하면은 도천수 대비가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뭐예요? 항상 전제는 뭐를 알고 있는 전제하에서 전체 작품을 다 알고 있는 전제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문학사나 갈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범위 안에 전체가 뭔지를 외우두라 그랬죠. 전체가 먼저. 그러면 전체를 알아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기출 목록을 보면은 중요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기출 목록을 이렇게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이제 제일 최적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냈습니다. 물론 이제 또 하다 보면 또 다른 목록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랬잖아요. 지금으로선 선생님이 이제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제 방법이다 생각하고 지금 기출로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눈에 많아 중요도가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행강파에 이렇게 해서 14년부터 많은 거예요. 이제 20년도까지 출제된 걸 칠을 밑줄을 쳐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작가는 이제 또 다른 작품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작품은 출제될 확률이 드물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작품은 또 혹여 나온다 해도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처럼 뭘 했으니까 기출을 우리가 풀기 때문에 대비가 된다는 겁니다. 대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출을 풀면은 자연스럽게 대비가 되니까 이 목록을 자꾸 보세요. 알겠죠? 이 목록을.
그러니까 이제 이 목록을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운문책, 산문책 그 두꺼운 검열로 하는 4권을 다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걸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작품에 여러분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가진 사람은 한번 보세요. 바로 뭐예요? 40쪽과 41쪽에 이제 많은 거야. 한 페이지에 많은 거야. 전부 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고전 운문책이 다 들어있죠. 목록이 그렇잖아요. 다 들어있습니다. 이 책에. 그러니까 요 작품이 여기 이제 특징하고, 그렇죠. 요 특징을, 갈래 특징을 잘 알아야 지금 나중에 기출 풀 때 왜이기 중요한 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장문을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 이제 하게 되는데, 장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은 장문 이론입니다. 장문 이론. 장문은 장문 이론 출제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것은 바로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최종 단계의 장문 이론은 뭐라 그랬습니까? 장르 중심의 장문 이론이라 그랬죠. 장르 중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의 개념이 바로 뭐에 어디로 들어갔다? 바로 이제 작문이나 독서에 많은 교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문학에. 그래서 우리는 장르다 이라면은 뭐가 필요하다? 장르 중심하면 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담화관습이죠. 공동체 구성원 대화 담화관습. 요 단어가 떠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르 중심으로 가면 이제 사회 구성주의가 발전된 단계가 장르 중심주의입니다. 그죠? 그러면 장르 중심주의는 사회 구성주의에 플러스 뭐를 한 거다? 형식주의, 장르가 들어간 겁니다. 글 텍스트가 그렇죠. 그런데 형식주의보다는 변형된 형식주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장르 중심 하면은 여러분 딱 떠오르는 단어가 공동체 구성원의 대화, 그 다음에 담화 관습. 요 말을 딱 떠올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담화 관습이 바로 지금 여기에 보여 있는 뭐가 된다? 장르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장르의 특성. 그걸 이제 외워놔야 됩니다. 그걸 딱 그게 이제 맞느냐, 변행이냐,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한 장짜리로 된 걸 이제 조금 더 심화시켜 놓은 게 이제 우리 뒤에 보면은 뭐가 됩니까? 바로 많은 게 여기 작품별로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이제 고대가요. 그 다음에 바로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가 됩니까? 향가. 그죠? 여기는 뭐가 돼 있다? 고려가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뭐예요? 시조. 그 다음 뭐예요? 조선시대 이제 전후기 특징, 그 다음에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 작품이 다 실려 있다, 이 말, 특징하고가.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고전 운문책 500페이지 가는 두꺼운 책을 여기 몇 페이지 기껏해야 5페이지에 다 정리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징부터 작품부터 출제 빈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요것을 이제 계속 우리가 학습을 자꾸 해나가면 여러분 항상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단권화하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 책은 전부 몇 권이 교육과정 해설서 성취기준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고전 운문, 고전 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독서, 그 다음 화법, 장문. 전부 다 몇 건이 9건이 여기에 많은 거에 수록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단권화잖아. 그죠? 9건을 한 권으로 단권화 시켜놨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7, 8월 달부터 문풀을 할 때 이걸 가지고 이제 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 책들은 집에서나 여러분 독서실이나 아니면 서점 있다 백과사전 찾듯이 찾으면 됩니다. 그걸 가져다니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첫 시간이니까 전체적인 이제 안내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오늘은 글씨가 더 작게 보이네요. 그렇잖아. 이게 조금 이제 봅시다.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많은 게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전체 1년 과정에서 보면은 잘 알다시피 많은 게 지금부터는 무슨 단계다 선생님이 선택과 집중 단계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많은 게 우리가 첫 번째 이제 1월부터 많은 게 저번 달까지는 이제 분석했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우리가 바로 많은 거야. 중요도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중요도. 쉽게 말해서 요거는 많은 거야. 출제 많은 거야. 예상 작품을 뭐하는 거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1배수부터 2배수, 3배수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의 배수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갈래당 우리 과목당 뭐야? 몇 문제 나온다? 두 문제잖아요. 그죠? 두 문제. 그러면 고전 운문을 한다. 이러면 1배수가 이제 두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갈래별로 뭐 하는 거야? 한 문제를 이제 한 작품을 잡는다는 겁니다. 갈래별로 한 작품. 그러면 두 문제 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갈래별로 두 작품을 잡는다는 겁니다. 두 작품. 그게 1배수입니다. 그죠? 갈래별로. 그러면 고대 가요부터 어디까지? 잡가까지를 뭐하는 거야? 그랬잖아. 쭉 문제 목록은 다 외워. 갈래 종류는 우리 1월, 2월 달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럼 못 외우면은 우리가 뭐야? 이 목록에 있는 거나 공략집에 있으니까 이거는 다 외워야 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 두 문제가 나오니까 뭐예요? 갈래별 두 개 작품을 잡는 게 1배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2배수 작품만 많아 4개 작품이 되겠죠. 그죠? 3배수 같으면 6개 작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배수만 잡으면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 하는 게 내가 2배수, 3배수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2배수만 잡아도 많아. 쉽게 말해 고대 가요는 2배수만 잡아도 전부 다 하죠. 그지? 고대 가요는 4편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향가는 14편이니까 바로 많은 거야. 2배수를 잡으면 4편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배수를 잡으면 6편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4배수를 잡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8편이 되는 겁니다. 절반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잡아간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선택을. 그래서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을 배수를 잡았어요. 그렇죠? 배수를.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은 바로 뭐나 범위가 작은 갈래부터 먼저 잡으라 그랬죠. 범위가 작은 작품은 바로 뭐예요? 1배수만 해도 전부 다를 커버하니까. 특히 여러분 우리 작년에 나왔던 뭐나 국문학은 민속국문학은 뭐나 1배수만 해도 다 되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뭐예요? 민속국에서 하나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맹국에서 봉산탈춤, 인형극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랬잖아. 꼭두가시노름. 이게 딱 잡아보면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가맹국은 봉산탈춤 말고 양주배산다도 있고 고산호강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럼 한 배수만 잡아도 뭐 하는 거예요? 가맹극하고 인형극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뭐 작년 같은 해 1배수만 공부를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범위가 작은 것부터 뭐예요? 먼저 정하는 겁니다. 항상. 그거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다시 안 해도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요걸 이제 했으면은 그 다음에 뭐 한다? 선택했으면 이걸 이제 집중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반복하고 심화시킨다. 그러면 뭐다? 가장 기입형부터 그렇잖아요. 단순 서술형부터 그 다음에 뭐냐 상호 텍스트 문제까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심화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제일 쉬운 거는 바로 뭐야? 제일 쉬운 게 기입형입니다. 기입형 알겠죠? 기입형.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서술형입니다. 단순 서술형. 그러면 단순 서술형이라는 말은 이제 요 한 작품만 나올 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바로 뭐나 서술형인데 바로 뭐예요? 상호 텍스트성입니다. 상호 텍스트성. 그러면 상호 텍스트성이란 말은 이제 복합 지문이 되는 겁니다. 복합 지문. 복합 지문이라는 거는 바로 뭐예요? 갈래 복합이 되겠죠. 고전 운문이나 고전 산문. 그 다음에 요거보다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교과 교수법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교과 내용학을 우리가 65%인데 교과 뭐야? 교수법이 걸리죠.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서 무슨 문제가 나온다?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가 많아 섞이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 내용학하고 많아 교과 교수법하고 연계되는 게 이거는 바로 뭐야?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출제가 많아 굉장히 내가 정확하게 집어서 나올 확률이 높다 이러면은 뭐나 이 작품을 뭐나 이런 식으로 심화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완벽하게 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초수를 한다, 처음 한다 이럴 때는 그 작품의 배수를 늘리면은 뭐나 이걸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배수를 늘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배수를 잡으면은 내가 1년 차든 그 사람이 뭐야 5년, 6년 차든 경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경쟁이 될 수. 그러니까 차수에 관계없이 내가 붙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실력을 겸비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내가 이기는 거지. 그렇죠. 이 게임은 바로 뭐야? 내가 차수가 1년 차라고 봐주는 게임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했으면 집중해서 봅니다. 그렇지? 그러면 요것을 이제 우리는 어느 쪽에 지금 5, 6월 달에는 여기에 집중을 하고 공부를 하자 이 말입니다. 알겠죠? 5, 6월 달에는 선택하는 데 집중. 그러니까 혼자 뭐에 안 되면은 많은 거야. 이제 동료하고 스터디를 하면서 선택을 하고 지금부터는 많아. 선택을 하면은 이 범위 안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같이 많은 거예요. 동료들끼리 스터디하거나 이 교실 안에서 쌤하고 많은 거예요. 공유한 것만 딱 잠궈야 되지. 이걸 뭐나 일반 사람들한테 오픈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뭐나 서로가 모집해서 스터디하는 사람한테도 오픈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그렇잖아요. 오프에서만 지금 하고 즉 수업 요 듣는 사람 안에서만 스터디하는 거. 외부 스터디한테도 오픈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알겠죠? 이 내용을 그냥 뭐나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런가 이라고 그냥 수고 넘어가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걸 뭐 우리가 배운데 내가 이런데 이렇게 자꾸 따지지 말고 또 정확한 걸 말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경쟁과 선의의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이 임용이라는 게 0.1점 가지고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 지금부터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굉장히 고급 정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뭐는 이 오프라인에서 많은 거에 같이 공유하는 사람 외에는 즉 선생님하고 직접 강의를 듣고 학습하는 사람 외에는 공유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잘 지키세요. 그 형태 자체를. 또 뭐는 안 닫고 어디 가서 건질건질해가 자꾸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꾸 나불대가 짓거리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게 결국은 자기한테 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우리가 7, 8, 9, 10, 5달 동안 이걸 하는 겁니다. 알겠죠? 5달 동안.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지금부터 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아서. 그러니까 5, 6월을 지나면은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강을 듣는 선생님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많아 집중적으로 하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1월부터 4월까지 내가 지식이 뭐 1월부터 4월 퍼펙트 해오면 더 합격할 놈들이 높고 또 혹시나 1월부터 4월까지 내가 조금 뭐 요즘 코로나 사태는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죠. 리듬이 흐려질 수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소 자기가 조금 미숙하더라도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다? 이제 이걸 역으로 이용하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뭐 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하는 거야. 우리가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예측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또 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오히려 뭐 내가 잘 선택만 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 퍼펙트 전부를 안 해도. 그러니까 그거는 양날의 칼처럼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따라잡을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구든지 처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영역을 해버리면은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출제 영역이 두 영역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기출에서 목록을 봐서 알겠지만은 그래서 일부러 이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많은 장르나 작품 중에 딱 2작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2개 많아야 3작품입니다. 고전 논문에서. 그러니까 이걸 잘 선택하면은 뭐하는 거예요? 기간이 오래 많이 했다고 절대로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도 있고 따라잡힐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뒤집기가 충분히 많은 거, 뒤집힐 수도 있고 내가 뒤집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뒤집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명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안내대로 이제 우리가 첫 강의니까 이제 우리가 OT를 이제 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선생님하고 쭉 들어온 사람들은 쭉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합격자 특강하고 적중도가 이제 우리가 강좌가 올라가 있죠. 그렇죠. 그럼 한 번쯤 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렇죠. 이걸 이제 선생님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뭐 그거는 뭐 심심할 때 한번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거기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뭡니까? 해커 사인표를 보면은 동영상에 보면은 자 강좌 소개할 때 그렇잖아요. 선생님 그거 보면은 2021학년도 학습 방향을 이제 뭐예요? 이제 그 OT 강의가 돼 있는 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 흐름을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이제 하는 것은 바로 요것을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강의를 이제 선생님 인사하고 우리가 같이 한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이제 되뇌면서 이제 합시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화법 중에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말하기 불안을 이제 해소하는 방법. 그렇잖아요. 의사소통을 바로 뭐야?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 그럼 쉽게 말하면 시험에 불안을 없애는 방법. 제일 좋은 거 방법 중에 이제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다고 했죠. 그걸 이제 우리는 뭐 이론을 이제 뭘 끌어온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 우리가 화법 책에도 있는 것처럼 뭐야 자기 실현적 예언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봤죠. 그는 이제 고용어로 하겠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로 하고 선생님이 이제 저 모든 용어는 임용과 관계되는 용어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우리가 문학 시간에 하는 것도 다른 독서나 작문이나 뭐 하는 거예요. 화법이나 문법에서 쓰는 말로 되도록이면 씁니다. 예를 들어도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실현적 예언이다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죠? 화법에서 보면은 거기 있어요. 보면은 거기 보면은 자아 개념이란 그 단어에 보면은 그 책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기에 있고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래? 문학에서는 지금 첫 번째 단계 배우는 뭐가 됩니까? 고대 가요나 향가 사고체에서 배우는 뭐예요? 언어의 주술성입니다. 그렇죠? 언어의 주술성, 문학의 주술성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항상 공부를 하면 시작을 하면 이걸 이제 구호를 한번 외치세요. 알겠죠? 첫째, 나는 학교 갈 수 있다. 알겠죠? 나는 학교 갈 수 있다. 이거는 외우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쌤이 나는 이러면 학교 갈 수 있다. 알았어요? 우리 이제 그것도 여기도 그렇다고 해서 다단계 해산은 아닙니다. 사이비 정견은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를 한다? 그러면 이걸 말하면서 뭐 한다? 화법의 뭐야? 자아 개념이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이론이라는 걸 떠올려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행하면서 뭘 같이 행하면서 뭘 한다? 교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학교 갈 수 있다. 이걸 항상 이제 뭐예요?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죠. 처음부터 공부 시작하면은 반드시 뭐나 나는 학교 갈 수 있다. 그렇잖아. 그 다음에 바로 뭐야? 지금 학습한 것이 출제된다. 그러면 지금 학습하는 것,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출제된다. 요걸 확신을 가지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항상 되뇌이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종의 뭐나 자기 체면을 거는 겁니다. 자기 체면.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다. 자기가 많은 거야. 실현된다고 생각하면은 불가능한 것도 뭐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그게 이제 우리가 긍정적 자아 개념을 이제 형성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된다는 겁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교재는 수님이 지금 이제 이야기를 했던 요 교재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요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합격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느냐. 왜 이제 여러분 뭐냐. 선생님이 같이 이제 하게 되냐. 합격할 수 있느냐. 항상 여러분 생각은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죠? 자신감. 그러면 자신감,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은 전부 뭐가 됩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화법을 할 때 연설을 했죠. 그렇죠? 연설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하나? 설득 전략이었잖아요. 그죠? 설득 전략. 연설이나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화법에서 설득 전략은 예전에는 뭐였습니까? 설득 전략이라면은 이성적 논리성입니다. 주장과 근거의 논리성 가지고 설득이 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왜 이제 요즘은 뭐가 더 중요하느냐 이 말입니다. 설득하려면 뭐를 결론을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태도가 변한다 그랬죠. 태도. 그래서 우리가 청자 분석에도 뭐가 중요하다? 기존 입장이 그게 기존 입장을 바꾸는 게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태도를 변화시키고 그다음 뭐를 변화시킨다?
그 주장하고 설득하려면은 뭐야? 태도 변화, 최종 결론은 태도를 변화시키는 거. 그다음 뭐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행동을 변화시켜. 그러면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려 그러니까 뭐야? 이성적인 설득 전략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감성과 그다음에 많은 거야. 바로 많은 게 인성입니다. 그죠? 그 인성이 요즘 뭐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공신력의 문제죠. 그죠? 공신력.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뭐 신뢰감을 가지면 확신이 간다. 자, 지금 우리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이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주목을 받고 많은 거야? 그렇잖아. 국격이 높아지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능동적인 독자나 필자, 학습자는 뭐 한다? 위기 상황이 처하면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중국 다음에 우리가 뭐 두 번째로 코로나가 위험한 상태, 전 세계적으로 지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국민들이 불평하거나 사재기를 하거나 그렇잖아요. 남을 비난하지 않고 뭘 했어요? 해결 방법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저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많은 거예요. 몇 달 만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전 세계 모범이 되는 뭐가 남이 부러워하는 이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이렇게 듣고 할 수 있는 것도 뭐 그 덕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정부만 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뭐 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해결 방법이라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독서의 사고 중에 무슨 사고? 해결 방법, 대안 이러면 뭐라? 창의적 사고죠. 그렇죠. 창의적 사고, 창의적 이해잖아요. 창의적 사고를 길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는 바로 뭘 해야 된다? 연대감, 유대감을 가져야 되죠. 그죠? 공동체 의식이 형성돼야 돼. 그러면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성적 논리성보다는 정의적 요소입니다. 그죠? 정의적 요소, 태도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감성적 전략과 인성적 전략이 필요하다. 자, 선생님은 항상 똑같은 이런 이야기도 전부 다 뭐예요? 교과나 우리 임용에 관련돼서 설계를 한 겁니다. 알겠죠? 그 내용을 연상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책에도 여기 이제 있습니다만 이 책에도 제일 앞쪽에 이제 안쪽 표지 뒤에서 보면은 선생님이 경력과 학력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지만은 이 임용에서 많은 게 가장 최적의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수능에서는 이게 별 필요가 없었어요. 수능 선생님 강의를 할 때는 수능에서는 유일하게 뭐가 제일 이제 돋보입니까? 이거였습니다. EBS 강의를 한 거예요. 수능 강의를 할 때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용에서는 이 EBS 임용 강의가 그렇게 돋보일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대중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선생님이 이제 제일 여러분한테 학습하는 게 이겁니다. 교과서를 집필하고 지도서를 그렇잖아 많이 지렸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교과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임용에 시험 치는 거는 교과서 유형 그대로 출제되는 겁니다. 성취 요소가 별로 구성되어 있는 게 교과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나 지도서 집필이 수능할 때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또 연구부장을 하면서 2차 지도한 게 수능에서는 필요 없었어요. 기껏해야 뭡니까? 뭐 할 때? 특수 학생들이 갈 때 면접할 때 그렇잖아요. 이제 뭐 수시 모집할 때 면접 이제 할 때 그때만 조금 썼지 대중적으로 쓴 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임용에서는 이것이 절대 기준이잖아요. 2차를 통과해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쌤이 많은 게 우리가 첫 해부터 임용이 시작할 때 2차. 왜? 1차를 통과해도 2차에 떨어지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든탑이 다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제 항상 이야기 좀 수업할 때도 어떻습니까? 항상 초수와 N수생을 자꾸 자료를 이제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개별 지도는 할 수 없지만은 선생님 항상 수업할 때 수준별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고구술을 하고 자료를 던질 때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많은 거야. 이것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선생님이 많은 게 이 문제형을 이제 우리가 조금 만들었습니다. 그렇잖아. 이제 강의를 오래 한 사람은 강의 듣기는 식상하잖아요. 아깝잖아요, 시간이. 그렇잖아. 똑같은 걸 똑같이 들어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모든 선생님의 강의들은 뭐 1월 달부터 이거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초수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강의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심화 이제 자료를 던져주는 스타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지 선생님은 이제 초수생보다는 항상 2년차, 3년차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초수생이 이제 선생님 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게 형태가 있어서 예전에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2, 3년 차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합격하는데 초점을 둬서 강의 스타일을 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초수성이 이제 너무 괴리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이번에는 이걸 하고 이제 심화학습을 주기 위해서 이쪽을 이제 떼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학습을 이제 뭘 한다? 제일 중요한 학습이 뭐다? 모든 임용은 성취요소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문학도 여러분 작품별로 하지 않고 성취요소 나중에 기출을 보면 왜 성취요소가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교과처럼 성취요소가 문학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다양하지는 않아요. 거의 다가 어디에 출제가 많이 됩니까? 바로 많은 거예요. 전부 이제 큰 단어로 봐서 문학 교육론 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큰 단어로 봐서 문학이 2015 문학 개정에서는 첫 단원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단원이 이제 문학이 두 건데 했던 게 한 건으로 묶였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전에는 문학의 특질이 이제 이게 먼저 개념이 먼저 지금은 수용과 생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용과 생산이니까 거의 문학의 6, 70%가 수용 문제입니다. 알겠죠? 수용 문제. 수용 문제가 거의 다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수용 문제 플러스 많은 거야. 맥락 문제입니다. 알겠죠? 맥락 문제가 지금 임용에 많은 거예요. 거의 다입니다. 그 다음 이제 난도가 어려운 게 생산입니다. 생산은 문제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문학이 많지를 않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수용하면은 이제 우리가 문학과 삶, 효용성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 거의 다입니다. 문학 작품에서.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갈래도 보면은 성취요소, 그래서 이 성취요소를 자꾸 읽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는 조금 어렵지 모르지만 자꾸 읽으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성취요소는 안 외워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에 적어주니까. 문제 다 적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마다 성취요소를 완벽하게 적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일부분의 단어를 가지고 그 성취요소를 유추하게끔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의 단어가 나와도 이거는 무슨 성취요소에 해당하는 문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구성해 놓는다 이 말. 재구성. 그래서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알겠죠? 그런데 이제 국교로는 교과는 거의 성취요소를 외워야 됩니다. 왜냐면 국교로는 바로 성취요소가 곧 모범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문학은 성취요소가 모범답은 아닙니다. 알겠죠? 학습활동 과제일 뿐이지 모범답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과는 성취 기준이 바로 많은 거예요. 모범답입니다. 그러니까 답이기 때문에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채점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많은 게 과목마다 그것을 성취 기준을 보는 방법이 중요도가 다릅니다. 문법은 성취요소가 거의 필요 없어요. 그냥 문법은 성취 기준이 전부 많은 게 공부 방향을 안내서 역할밖에 안 합니다. 안내서 역할. 전부 개괄적인 것밖에 없어요. 문법은 성취요소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세부 지식이 중요하지. 그런데 이제 성취요소는 이제 내일 이제 우리가 국교론을 기출을 하는데 그렇죠? 그때는 성취요소를 지금하고 다르게 완벽하게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문학은 바로 많은 거예요. 문제 적어주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읽어두면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외울 필요는 없고 그걸 보고 이거는 어느 성취 기준에 해당하더라. 그러면 성취 기준은 뭐로 돼 있다고 이제 외웠습니까? 구성이. 첫 번째가 성취 기준, 첫 번째 줄이 그 성취 기준을 설정한 목적이죠. 목적. 그 다음에 그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학습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본문이. 그지? 그 다음 끝에가 바로 그 성취요소를 지도하기 위한 유의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취 기준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구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취 기준이 나오면 이 성취 기준을 설정한 목적이 뭔지 그게 한 단어로 키워드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외울 때는 몇 번 단계, 그러니까 2단계 내지 3단계로 거쳐서 우리는 전부 구성주의이기 때문에 무슨 공부를 해야 된다? 과정별 전략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단계별 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이 전부 다 단계별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가 활동 단계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교과서 이제 나중에 보는데 그때 보면은 학습 단계가 곧 활동 단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중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교과서가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습 단계가 전부 기본 단계가 3단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세부적으로 돼 있느냐 없느냐 차이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임용 공부이기 때문에 교사 공부이기 때문에 학생을 지도할 때 유의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성취 기준으로 돼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무턱대고 읽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이제 그걸 그대로 성취 기준대로 하는 거야. 수업 설계를 해놓은 게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알아두면 돼요. 그걸 이제 학습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바로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아까처럼 성취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학교 가면 알겠지만은 여러분도 출제를 하면은 출제 이원 목적 분류표를 작성한단 말이에요. 출제가 바로 난도도 있고 영역도 있고 그렇잖아요. 채점 기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예상 많은 거야. 답안 평점도 적어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가르친 것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정하는지 내가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는 한 평균이 50점 나오는데 90점 나왔다. 이놈 출제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나는 90점으로 예상하고 출제를 했는데 30점밖에 안. 그럼 엉망진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목적에 안 맞는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딱딱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이야기해 주면은 이제 90, 11월 때는 2개의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죠? 실전 모의고사가 이제 우리가 하는 거에 4주가 있고 그렇잖아요. 적중 모의고사 4주를 하면.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적중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됩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우리가 9월 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임용이 바로 이제 출제되기 보통 한 달 전부터 하는 게 이제 출제진들이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달 정도 40일 정도 이제 기간에 출제를 합니다. 수능은 오랫동안 하지만은 그러면 그 전에 들어가 보면 이제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죠. 그죠? 외부 자료를 이제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전에 출제된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다 점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 뒤쪽으로 자꾸 모는 이유가 그겁니다. 형태 자체를.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하는 게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우리가 후배든 동료든 선배들은 이런 걸 이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수들이나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이제 그 중에 선생님이 만드는 것도 있고 문제를 사오는 것도 있고 문제를 교수들한테 사오면 너무 비싸니까 많이 사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엑기스적인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출제 쉽게 말해서 출제 가능한 교수들 들어갈 가능한 교수는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 위주로 이제 문제를 이제 좀 봤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매년 적중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이 수능에 이제 연구를 했던 여러분 우리가 교과교육론의 1세대가 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는 독서교육론 장문의 박영목 교수나 노명환 교수 같은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교과 교육을 들어온 1세대 교수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제 처음 수능을 이제 도입하고 기획을 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내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 같이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도 이제 쓰게 되고 지도서도 쓰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교과서가 확 바뀌었으니까 기존의 출제자들이 지필자들이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렇지 인정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세대 교체가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제 학교 현장의 수업 시스템이 바뀌면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듯이 자 여러분 이야기했죠. 올해와 내년이 바로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엄청난 수많은 선생들이 이제 명예퇴직이나 이게 물갈이가 될 거예요. 자리가 확 빕니다.
알겠죠? 자리가 작년에도 이제부터 조금 늘었잖아요, 그죠? 명예퇴직이 확 늘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많은 신청을 했는데 소화를 못 시키고 올해까지 이제 6월 돼서 이제 올해 많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선생들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도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에는 많은 게 자리가 많이 비게 돼 있습니다. 이때를 노려야 됩니다. 알겠죠? 노래를.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자꾸 힘들지만은 막 노력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우리가 항상 이거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분석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석하고 전략 짤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분석해서 여러분 가르쳐 줄 사람이니까 내가 분석해서 주면 그것만 소화시키가 여러분 실행 옮기면 됩니다. 여러분끼리 막 머리 싸매가 해본들 제한된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잖아요. 이번에 김정은이 죽었다고 난리를 치기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정보가 걔들은 제한돼 있어. 니까 그렇죠. 아무리 탈북자지만 걔가 고위직은 아니잖아요. 그럼 김정은 측근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폐쇄된 정권에서 그다음 아웃사이드에 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설치지만 실제로 거기에서는 아웃사이드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북한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몇 개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예측해 본지 하는 거야. 99% 죽었니 다시 해도 멀쩡하게 살아나고 그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떠벌려서 하도 제한된 정보는 불가능합니다. 접근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석해 본들 항상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오류가 많다는 겁니다. 알겠죠? 오류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분석해서 제공해주면 여러분은 그것을 습득해서 그냥 그대로 실행에 옮기면 됩니다. 그렇죠. 그걸 여러분은 분석하면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하기도 바쁜데 시간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그걸 좀 따라서 하면 됩니다. 프로그램대로 따라 하면 되죠. 이걸 이제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월요일 달에 주 강좌는 오늘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 문학사와 갈래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우리는 이제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되나? 1, 2, 3월 달에 했던 갈래론 문학사, 문학교육론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기출이 잘 풀립니다. 알겠죠? 그걸 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은 이제 국교론을 이제 하는데 장문부터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재에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가지고 그대로 오면 돼요. 이거는 이제 이론 교재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일부러 붙여놓은 이유는 국교론은 바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가 정답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해설서나 성취기준이 정답이기 때문에 기출을 볼 때면 교육과정 해설서와 성취기준을 봐야 이 문제가 어떤 구성되는지. 그러니까 국교론 같은 경우는 개론서의 심화 이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아까 그래서 우리가 5월달에 해준 것처럼 그랬잖아. 그 개론서에 있는 것이 공인된 거 몇 개만 하면 됩니다. 공인된 거 몇 개만. 나머지 거는 교육과정 해설서나 성취 기준 요소를 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국교론 같은 데는 문학처럼 별도로 이제 기출을 한 권을 묶지 않고 교과서 단원별로 붙였던 이유가 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해설서와 성취 기준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모범답이기 때문에. 그래야 기출을 보면서 모범답에 어느 요소를 끌어왔는지, 그렇지, 그걸 볼 수 있다. 그걸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우리 심화문학을 한다 그랬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2주씩 기출을 해 나갑니다. 그랬잖아요. 뭐를 한다? 2주씩 기출을 해 나가는데, 그렇잖아. 우리가 보세요. 뭘 한다? 1주에 이제 고전 운문, 다음 고전은 이제 2주,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고전 운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고전 운문이 바로 금요일 날 하는 거야. 심화문학을 이제 작품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기출을 할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아까 뭘 한다 그랬어요? 출제될 걸 선택을 한단 말이야. 그 선택한 작품을 금요일 날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2주씩 탁탁탁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출에서 했던 중요한 작품을, 그렇잖아요. 출제될 예상되는 작품을 금요일 날 분석을 한다. 지금은 기출을 하는 거니까 예측했으니까 아까 선택과 집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선택한 걸 금요일 날 바로 분석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기출하고 연관시키면서 적용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학습은 항상 유기적으로 짜여 있어요. 알겠죠? 별개가 아니고. 그래서 2주 운문을 하고 나면은
2주 3문씩. 그래서 금요일도 2주씩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5월 달에는 바로 2주 고전 운문, 고전 산문. 그렇잖아. 6월 달에는 현대시, 현대 산문.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 하고 따삭 말 들어가잖아요. 수요일 날 먼저 하고 하루 쉬었다가 금요일 날 적용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많은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주에 이제 우리가 이 기출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른 걸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이 기출책에 뭐하고 목록을 같이 해놨어요. 바로 수능하고 연결을 해놨죠. 그죠? 그러면 수능은 전부 선택형이기 때문에 수능을 많은 거예요. 보자. 그 다음에 문제 우리가 뭐하다. 해법 문학 해설서를 봐라. 다 좋습니다. 보면 다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뭐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뭐든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맥락을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맥락 요인 중에 제일 중요한 요인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수능하고 목적이 임용은 목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쉽게 말하면은 수능은 학생 중심에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업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학생 중심의 수업이 되는 거고 학생의 수학 능력을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교사의 지도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목적이 다르다. 쉽게 말해서 목적의 주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주체, 능력을 측정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을 측정하느냐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내용이 틀리고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보세요. 우리가 학습 목표가 다르면은 바로 출제 문제 유형도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역도 다르고.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그대로 풀어가지고는 자신의 수학 능력, 그럼 여러분 대학교 갈 수 있는 능력은 길러지지만은 임용이 합격되는 능력은 직접적으로 길러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임용의 문제에 맞게끔 변형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선생님 거의 어떤 거는 거의 다 지문만 그거 이용했지 문제나 전체 많은 게 보기 조건도 다른 작품하고 뭘 주로 많이 쓰면 심하게 이제 임용 문제, 수능 기출 변형 이게 많습니다. 상호 텍스트 문제가. 알겠죠? 왜? 이미 지문이 여러분 나와 있고 여러분 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문 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데 익숙하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임용 문제는 선생님 변형할 때 상호 텍스트로 해놨어요. 알겠죠? 보기 조건으로.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작품, 수능 문제 작품을 안다고 해서 잘 풀리지 않습니다. 조건이 다른 작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능 작품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걸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해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 교과서 문제나 이런 것들 교과서 문제도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조금 맛배기는 줄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7, 8월 달에 많은 거예요. 바로 테마형 수업할 때 교과서 걸 집중적으로 합니다. 알겠죠? 교과서 학습 활동을. 왜? 교과서는 전부 다 성취 기준에 따라서 학습 활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출제 문제가 직결됩니다. 알겠죠? 직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7, 8월 달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 교과서를 다시 또 연계.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기출하고 수능 문제를 변형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교과서를 한두 번 이제 프린트를 줄 겁니다. 형태로. 그 다음에 7, 8월 달에 가면은 7, 8, 9는 구주를 합니다. 알겠죠? 테마형 문제는. 구주를 이제 하면서 많은 게 우리가 바로 교과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연간계획하고 조금 선생님이 변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 6월 이제 기출 문제를 푸는 주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문학 출제 갈래 영역 유형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출제 작품을 보고는 여러분들이 뭘 한다? 갈래와 영역과 유형을 보는 겁니다. 갈래요. 자, 문학은 전부 다 뭘 적어주기 때문에 작품명을 적어준다면 작품명 출제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상을 제시해 준다면 대상. 대상을 제시해 준다면 그러면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선생님하고 학습한 사람을 알죠. 대상이 나오면 여러분 이제 사고를 이제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십자학습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뭘 먼저 떠올리라 그랬어요? 상위 구조를 먼저 떠올려라 그랬죠. 그죠? 상위 구조. 이것이 갈래라 그랬습니다. 갈래. 그죠? 갈래.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랬어요? 하위 구조를 이제 뭐하는 이것을 이제 우리는 분석, 이걸 이제 우리는 뭐예요? 문학에서는 섬세하게 읽기입니다. 섬세하게 읽기, 그렇죠? 섬세. 그 분석한다는 거는 구성 요소별로 바로 뭐예요? 분석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 뭐 할 때 금요일 날 우리 뭐예요? 분석 활동지 하고 했잖아요, 그죠? 분석표, 그렇죠? 공략법 있죠. 그게 이제 바로 분석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문학의 뭐예요? 감상 방법 중에서 뭐예요? 내재적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내재적 관점. 그 다음 요걸 이제 우리는 알아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바로 뭐 하는 거야? 뭐, 유개념입니다. 유개념. 그러면 유개념은 이제 비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바로 뭐야? 대립 개념이니까 바로 뭐야? 대조를. 이것이 바로 무슨 공부가 됩니까? 상호 텍스트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상호 텍스트 학습. 그러니까 이것이 상위 구조로 가면 뭐가 되나? 문학 사적 맥락이 되는 거죠. 그죠? 문학 사적. 그 다음에 요것을 분석하면서 사회문화적 맥락이 이제 가는. 그래서 이제 맥락 수업으로 가는 겁니다. 문학은 전부 요즘은 전부 맥락 수업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바로 많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딱 보고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요걸 파악한다는 거죠. 이걸 파악하는 겁니다.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이 파악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이 나오면은 가장 1단계로서 뭐가 여러분 머리에 떠올라 버려야 돼? 바로 많은 거. 요것이 제일 먼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문학 사적 맥락과 그다음 뭐예요?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문학을 분석하는 능력이 돼야 돼요. 섬세한 읽기가. 그랬잖아.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갈래론과 많은 게, 그랬죠. 문학사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요것이 바로 뭐야? 상호 텍스트 맥락이 된다면 비교 대조죠. 그러면 요것을 이제 독서로 가면은 상호 텍스트 맥락이 바로 뭐야? 독서로 가면 무슨 읽기가 됩니까? 상호 텍스트 맥락이 뭐야? 주제 통합적 읽기가 되겠죠. 그죠? 주제 통합적 읽기 효과 다시 외우죠. 한번 해보세요. 뭡니까? 대상을 뭐 한다? 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 이걸 하면 그럼 비교 대조하니까 뭐가 되나? 토의 토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 것도 안단 말입니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 할수 뭐예요? 비교 대조에서 깊게 해서 뭐가 된다? 자신의 대상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뭐 하는 거예요? 정립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상을 깊고 정확하게 알고, 맞죠? 그렇지? 그 다음에 아까 심화 문제가 가면 어디까지 가라 그랬어요? 기평 단순 지식부터. 기평은 단순 지식입니다. 지식부터 어디까지? 교과 내용과 교과 교육학이 연결된, 그렇죠? 수업 설계가 되는 4단계의 수업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단계별로 자신의 관점을 정립해서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기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문제 조건과 제시문을 분석하는, 이게 동시에 돼야 돼요. 알겠죠? 문제 분석과 제시문을 분석. 이게 이제 요즘은 전부 자료 제시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시문 분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시문 분석 능력이. 특히 산문문학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시문 분석을 할 때는 바로 문제 조건에 맞게끔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분석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공략법 중에서 이 문제에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 거기에 맞춰서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잉 배경 지식을 떠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 풀 때는. 절제가 필요하다면 절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협력의 원리 중에서 뭐의 경륜을 어기면 안 된다? 양의 경륜을 어기면 안 된다면 질의 경륜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배경 지식만 탁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경 지식 1월달 4월달 갈 때는 많은 거 떠올리도 괜찮아요. 그렇죠? 1월달. 그러면 지금부터는 문풀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출이든 뭐든 간에 문제잖아요. 그죠? 문제를 볼 때는 문제 안에 조건 외에는 떠올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다른 거 떠올린다고 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얼버무리지 말라. 얼버무리지 말라. 다른 걸 끌어와서 합리화시키지 말라. 합리화시키지 말라. 알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바로 배경지. 그러면 이걸 이제 하면은 뭐가 된다? 이게 되고 이게 되고. 그럼 여기에 맞는 배경지에 떠나면 자기 지식에 정치 배경 지식의 정교화를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활용 능력이 있고
그렇죠. 암기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교화가 돼 있다는 건 일종의 뭐야? 개요 작성이죠. 개요짝이죠. 도표로. 도표가 되면 뭐라 그랬어요? 개요짜기가 되면은 바로 뭐는 기능 다시 외웁니다. 뭐 그걸 잘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문학도 뭐나 독서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나 전체 내용을 뭐 한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전체 내용.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내용의 바로 뭐나? 위계, 전개 방식, 구조. 그 다음 통일성을 해친 거, 그렇잖아요. 부족한 거, 잘못된 거, 이런 걸 뭐 할 수 있다? 점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점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바로 뭐 활용하는 능력이 편화되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정교화입니다. 정교화. 정교라는 일종의 구조화죠, 구조화. 그렇죠. 위계화입니다. 그게 바로 뭐야? 개요입니다, 개요. 그렇지. 그러니까 요것이 요 십자학습으로 되어 있는 게 개요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개요. 그럼 요것이 체계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래별 지식과, 그렇죠. 문학사별 지식. 그 다음에 뭐야? 이 작품의 분석 요소별 뭐야? 지식이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공통점과 뭐하는 거야? 차이점이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작품이. 그럼 공통적인 차이점은 뭐냐? 이 분석 요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시적 과제 상황에 따른 공통점 차이점이 있을 거고, 태도에 따른 공통 차이점이 있을 거고, 표현 방식에 따른 거 있고, 정서에 따른 것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뭐예, 이 상호 텍스트는 이거에 따라서 이 축에 따라서 이거는 얼마든지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상호 텍스트라는 거.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지식은 무궁무진하는 겁니다. 상호 텍스트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축이, 그렇잖아요. 이 축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이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게 정교화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사와 갈래론의 지식과 분석 능력, 세심하게 섬세하게 읽기, 분석 능력이 돼 있어야 돼요. 분석 능력이. 이게 이제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는 한 개의 유형을 가지고 계속 분석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외울 수 있죠. 털을 계속 했으니까. 그렇죠. 똑같은 걸로. 그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경지식에 이제 이걸 맞는 키워드를 떠올리면서 답안 작성을 이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상 출제 문제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단계가 선택하고 바로 집중하는 단계라고 했죠. 나온 걸 아니까 이제 우리 KWL처럼 많은 거예요. 나온 걸 알았으니까 이제 뭘 예측할 수 있어? 나올 걸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KWL입니다. 그렇지? 이미 알고 있는 게 바로 나온 겁니다. 알고 싶은 것이 바로 뭐예요? 나올 겁니다. 그렇죠? 나올 거. 여러분의 수험생이니까 알고 싶은 게 나올 거다 이 말입니다. 나올 걸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겁니다. 그렇지? 그게 그러면 이제 수험생이 대비되겠죠. 알고 있는 거는 이미 기출된 겁니다. 그 다음 알고 싶은 거는 나올 겁니다. 출제 예상 관한 걸 여러분은 새로 알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공부를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KWL 전략이, 그러니까 아까 문학이지만 뭐를 자동적으로 배우게 돼? 독서에 KWL 전략, 교수법을 외우게 되잖아요. 아까 화법에 자기 실현적 예언 이런 거 외우듯이.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은 하면서 다른 교과에 연결된 단어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환기시키기 위해서. 주제 통합적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걸 이제 우리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강좌가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달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주 내용이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걸 배우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뭐 하는 거야? 자, 요 용역을 이제 우리가 학습법을 지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하고 이제 바로 이제 기출 등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제 요걸 외웠어요. 문제 풀 때는 항상 그렇죠. 요걸 띄워놓고 하겠습니다만은 뭘 한다? 아까 얘기했던 대상을 먼저 봅니다. 문학 공부를 할 때는. 알겠죠? 가나 이래 있으면은 그 끝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작품이 있단 말이에요. 작품명이. 작품명을 보고 뭘 확인합니까? 갈래를 이걸 먼저 확인한다면, 그러면 제일 위에 이걸 한다면 작품명을 먼저 봅니다. 기출을 볼 때. 알겠죠? 작품명을 보고 이걸 먼저 떠올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뭘 본다? 문제를 봅니다. 문제. 제일 위에 있는 문제, 그죠? 문제를 보면은 주제와 성취 기준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취 기준이 없는 것들, 다음 거를 읽고 마는 거예요. 작성 방법에 따라 하라 이러면은 뭐예요? 그게 전부 뭐예요? 섬세하게 읽깁니다. 알겠죠? 수용입니다. 작품 분석 능력이에요. 알겠죠? 작품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뭘 한다? 바로 뭐나 이제 요걸 문제를 보고 나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작성 방법이 있죠. 세부 조건을 봅니다. 이 보는 순서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항상 그걸 보면서 거기에 맞는 배경 지식이 탁탁탁 떠올려야 돼요. 구조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로 뭐나 이제 네 번째로는 제시문을 자, 그러면 이 요것이 뭐가 됩니까? 조건이 되겠죠. 그죠? 조건. 문제 조건입니다. 요 조건에 맞게끔 많은 거야. 이제 제시문을 분석하는 겁니다. 제시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이제 제시문 이 조건을 붙일 때는 항상 번호를 붙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몇 개의 조건을 요구하느냐. 이 조건 개수가 곧 뭐예요? 배점 비율입니다. 배점 비율. 만약 한 개가 2점인데 바로 많은 게 기입행이 2점인데 조건이 많아. 4개 있다. 그러면 한 문제 얼마입니까? 0.5점씩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4점인데 조건이 4개다 이러면 뭐냐? 한 조건당 1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점수가 있어요. 4점씩 주고 마이너스 많은 게 문장이나 표현법이나 맞춤법이 뭐에 안 맞으면은 마이너스 1점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0.5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뭐 채점 기준을 제시하자니까 어느 정도 마이너스 준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1점에서 0.5점 사이에 마이너스가 항상 있다. 그러면 조건을 다 맞춰서 4점을 썼더라도 문장의 맞춤법이나 뭐 띄어쓰기나 그렇죠. 문장 구조가 안 맞으면 0.5점씩 깎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뭐 키워드 다 썼는데 왜 점수가 예상보다 낮을까? 그런 거는 그런 데서 많은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문장 수식 구조가 호응 관계가 잘 안 맞았어. 그렇죠? 감점 요인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뭐를 떠올려야 됩니까? 우리는 배경 지식을 떠올립니다. 알겠죠? 배경.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맞는 배경 지식을 떠올리는데 이때 배경 지식은 키워드로 떠올려야 됩니다. 문장이나 많은 거 잡다하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 조건에 맞는 키워드 한 단어 아니면 구 알겠죠? 단어 아니면 구.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단어와 구가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취 기준에 있단 말이에요. 성취 기준에 여러분 2015가 좋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학습 요소 이래가 뭐예요? 키워드를 딱딱딱 박아놨어요. 성취 기준별로. 그게 이제 바로 키워드가 됩니다. 알겠죠?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다른 것도 그와 유사한 뭐의 키워드로 구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뭐 하는 게 답안을 이제 구성을 합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는 뭐가 됩니까? 독서입니다. 독서. 알겠죠? 독서. 분석까지가. 그 다음에 독서하고 나면 요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요약하기로 치면 뭐가 되나? 재구성이 됩니다. 재구성은 이제 어떻게 할 때 맞겠죠? 자, 재구성 요약하기의 기준이 뭡니까? 첫째,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라? 목적에 맞는 거. 그 다음에 뭐나? 중요도. 그 다음 뭐예요? 분량 이거죠. 그치?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거래 유형. 그러면 여기는 거래 유형은 필요 없죠. 우리가 서답형이 있으니까. 그죠? 이미 서답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맞게끔 뭐 답안을 작성합니까? 목적에. 그 목적가 바로 뭐예요? 출제 의도입니다. 그죠? 출제 의도. 출제자가 요구하는 의도에 맞게끔. 그 다음에 중요도에 맞게끔. 그 중요도가 키워드입니다. 그죠? 조건입니다. 조건. 그 다음에 네 줄에 맞춰서 써야 됩니다. 그죠? 그게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항상. 그런데 지금은 분량에 맞출 필요가 없어. 지금은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 어디까지 9, 10월 달 실전까지는 분량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줄에 맞추려. 그러니까 넘쳐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지금은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많이 쓰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걸 그 쉽게 말하면 그 조건에 뭐에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을 다 쓰는 게 좋습니다. 넘쳐도 좋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혹시나 이제 답안지 주면 답 뭐야 두 칸에 써도 괜찮아요. 두 줄, 8줄에 써도 괜찮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거기는 너무 많은 게 지금은 뭐 답안지 안 써도 됩니다. 그냥 길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게 되면은 뭐야 키워드 뽑는 거는 나중에 많은 게 적중 모의고사 할 때 아주 쉽게 됩니다. 그거는 뭐 일줄만 하면 금방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막 맞추려고 억지로 많아 재구성하면서 하지 마세요. 알겠죠? 지금은 많은 게 하여튼 조건에 맞는 배경 지식이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좋습니다. 알겠죠? 그 조건 안에 내용 배경. 그럼 그 바깥에 거는 통일성 했지만 무조건 끝이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합니까? 이걸 이제 기출을 다 풀면 궁극적으로 기출은 많아.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했던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죠? 나온 게 이거니까 이제 다음 나올 게 뭐냐? 그럼 이렇게 알려면 뭐 해야 돼? 그 영역의 전체 뭐야? 범위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 범위를 알면 이게 나왔으니까 다음 나올 순위를 미리 내가 정해 놓는 겁니다. 기출 목록을 보고 그렇잖아요. 그 갈래. 그게 이제 전체가 한눈에 들어있는 게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전체를 한 장으로 해놨잖아요. 그죠? 한눈에 보게. 뭐든지 이렇게 구조화해서 한눈에 보게 해놔야 됩니다. 한 장 구조화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선생님이 임용 강의하면서부터 항상 주는 겁니다. 이걸 본떠서 어떤 사람은 뭐 한판 이라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옛날부터 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바로 뭐냐. 또 기출도 선생님이 이제 기출 정의하기 전에는 선생님이 뭐예요? 목록이 많아. 이것이 기출이다 이랬더만 또 그걸 이름 따서 뭐야 기출책 만드는 사람도 있대 뭐 그렇잖아요. 그걸 하니까 선생님 이제 그거 버리고 이제 기출 정의 이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그걸 따다가 그렇잖아요. 그런 책을 이제 막 도용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뭐 자기가 뭐 창조자인 모양 그렇지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거는 뭐 좋습니다. 뭐 따서 쓰고 뭐 하면 되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알겠죠? 기출 푸는 목적이 이거다. 예측하기 위해서다. 예측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지금 그걸 이제 요 영역에 맞춰서 많은 게, 자, 이제 문제를 보면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선생님 오늘 기출에 이제 OT 강의가 되니까 이런 걸 잘 하고, 요걸 이제 일단은 자꾸 외워두세요. 알겠죠? 물론 여기 세부 단계 안 돼야 됩니다. 한 세 단계 정도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세 단계 단계로 이제 그걸 이제 압축해서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그걸 이제 하면서 뭐 자꾸 분석하는 걸 단계적으로 내가 습관이 굳어야 됩니다. 문제를 보는 습관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